자, 봅시다. 지금 나눠준 거 있지?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돌림힘 파트가 원래 이제 물투에 나오던 내용이어서 예전 물투 완자에 있던 겁니다. 알았죠? 그거 과제로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12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요걸 같이 풀어봅시다. 대신에 요거 나눠준 거의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핵심 체크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자, 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죠. 알짜 힘이 0이면 물체의 뭐가 변하지 않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운동 상태가. 그 운동 상태가 속도, 빠르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걸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아까 선생님이 그냥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를 따진다고 그랬죠. 그때 돌림힘이 발생하고요. 자, 회전팔의 길이가 어떻게 될수록 길수록, 그지? 팔의 길이 곱하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인 힘의 크기가 클수록 크기가 커지고, 자, 수평을 이룬 지뢰에, 자, 지뢰를 누르는 힘과 무게가, 자, 돌림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네, 지뢰와 같은 원리로 돌림힘을 얻는 장치, 이게 축바퀴입니다.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은 바퀴의 반지름보다 클수록, 아까 A, B 얘기했는데 긴 쪽이 더 길어질수록, 그죠? 작은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1번에서는, 자, 가에서는 알짜 힘 크기 구하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3N, 4N이네. 그럼 7N이죠. 나에서는, 자, 3N, 4N인데, 자, 문제에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따질 때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 쉽게 해서 절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N이 되겠지, 여기서는. 자, 2번. 자, 알짜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다. 그죠? 2번.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할 때야. 속력이 빨라지겠지. 증가할 겁니다. 3번. 자,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 방향이 변하고 빠르기, 속력은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거기서 얘기하는 속력이 빠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자, 알짜 힘이 0이면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할 거예요. 근데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됐나요? 3번. 자, 한 물체의 크기가 F인 힘과 1N, 3N의 힘이 나는 작용해서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알짜 힘이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작용하는 F는 얼마 돼야 돼? 2N이 돼야겠지. 선생님, 이런 것까지 막 칠판에 써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4번. 자, 막대의 한쪽 끝을 회전축에 고정하고, 회전축으로부터 0.2m 지점에 크기가 5N인 힘을 막대의 수직으로 작용한다. 자, 돌림힘은 거리 곱하기 힘이라고 했으니까 0.2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그러면 1 하고 그때의 단위가 거기, 돌림힘의 크기는 몇 뉴턴 미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타우는 뭐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데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이죠. 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번.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에 대한 설명. 자, 회전팔의 길이는 물체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힘이 아니죠. 이 R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회전팔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회전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이 R값이 커질수록 돌림힘의 크기도 커지겠지. 3번. 알짜 힘의 방향이 회전팔과 나란하면, 이게 무슨 말이니? 여기가 회전축이고, 이게 회전팔인데, 회전팔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도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0이라 그랬지? 돌림힘이. 그죠? 틀렸죠. 6번 축바퀴. 축바퀴는 반지름이 다른 두 바퀴를 하나의 회전축에 연결한 것이다. 바퀴의 반지름이 자 어떻게 될수록 자 바퀴에 작용 돌림힘의 크기가 커지니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죠? 그게 회전팔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또 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커지겠지. 됐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물체 평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볼 겁니다. 자, 물체 평형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저 물통 갖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평형을 이루려면 즉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면 다시 얘기해서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있으려면 힘의 평형 R자 힘만 0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었죠. 돌림 힘도 0이 돼야 돼요. 그지? 그래서 R자 힘의 평형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뭐에 돌림 힘의 평형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된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이 다 만족했을 때 이때 역학적 평형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랬어? 자, 그러면 이때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할 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예를 두 힘이 작용할 때 두 힘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방향은 어때야 돼? 방향은 반대이다. 예를 들어서 한 놈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나머지 하나는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R자 힘이 0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돌림 힘의 평형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해? 돌림 힘의 크기가 같다. 그지? 근데 크기만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잖아. 뭐 해야 돼? 얘도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는 어떤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요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그죠? 이게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작용선 얘기했지. 요렇게 작용하면 평형이 일어나지만 돌림도 0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작용하면 회전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평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역학적 평형이 됐을 때 우리가 안정성을 갖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것만 된다고 해서 안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된다, 요 조건만 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처럼 물체가 이제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배우는 데가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 하는 얘기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 볼 거예요. 넘어가서 14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 얘기를 볼 겁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C로 넘어가서 구조물의 안정성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앞에 또 지우고 지워요. 찍으려면 찍고 됐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안정성이라는 게 되려면, 안정성을 갖추려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치? 역학적 평형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복원력은 뭐냐?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복원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요 역학적 평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다시 역학적 평형을 다시 찾게 되는 거, 그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그래서 다시 역학적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자, 자, 얘가 요렇게 있어요. 그치? 자, 요 지금 힘의 평을 여기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힘의 평도 이루고 있고 돌림 힘도 0이야. 내가 얘한테 힘을 줘 이제 외부에서 힘을 줘. 그럼 평이 지금 깨졌어요. 이제 점점 회전하고 있지, 그지? 근데 내가 얘를 여기까지 힘을 가했단 말이야. 다시 힘을 제거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 이게 복원력이 작용한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여기까지 했다가 여기서 이제 손을 놔. 돌아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했다가 힘을 놔. 그럼 어떻게 돼? 넘어가지. 이런 복원력이 작용하는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이 제거됐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 말 뜻 이해되죠?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있을 때 우리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여기 제목이 뭐야? 구조물의 안정성이지. 보통 이런 게 건물 짓거나 이럴 때 많이 이용이 된단 말이지. 아니 건물이 있는데 얘가 바람이 높은 건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갔다가 하고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지. 그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이래서 흔들렸지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이게 복원력인 거야. 그래야 그 건물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때 이 복원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무게중심입니다.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려면 우리가 운동하거나 뭘 할 때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려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마찬가지 얘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딱 차렷 자세로 다리 붙여 서 있는 것보다 다리를 벌리고 딱 서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똑같은 거야. 물체도 밑 바닥면이 넓을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좀 더 안정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볼 건데,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이제 볼 겁니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가 쉽게 해서 뭐야? 중력이지, 중력. 그지? 요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지점들에 다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때 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각각의 지점들에 작용하는 이 중력들이 딱 한 지점에서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얘한테 여기도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도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온갖 중력들을, 그지? 딱 한 군데에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보통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을 때는 그 중심이, 그 부피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나눠준 프린트에 보시면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물투 문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물체의 뭐가 밀도가 균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치. 내가 얘를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얘 무게중심을 따질 거야. 이게 대칭으로 생겼다면. 그치? 그러면 어디는 되게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고, 어딘 되게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어. 그럼 딱 중심이, 가운데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물질로 균일하게 되어 있어야 가운데가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칭으로 생긴 물체라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다 줍니다. 그런 조건들을 안 주면 바로 고소야. 고소? 소송이야. 하여튼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이다. 그럼 공이면 그 중심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물체가 다 이렇게만 생긴 건 아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쪽은 무겁고 이쪽은 가벼울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어느 쪽으로? 질량이 좀 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겠죠. 딱 가운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대칭인 물체도 있지만 대칭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이게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니? 그치? 자, 그 무게중심 얘기, 그 밑에 뭐 이렇게, 연장으로 해서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치? 예를 들어서, 대칭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얘를 갖고 예를 들어볼까? 자, 여기다 실을 매달아, 위에다가. 실을 매달면 얘가 이렇게 처음에 막 흔들리다가 여기 딱 이렇게 멈출 거예요. 그럼 요 실을 매단 요 연장선 있지? 쭉 내려, 연장선을. 그리고 얘 이번에 이쪽에다 실을 매달아.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딱 정지할 거야. 그럼 그 실 내린 선 있지? 그리고 아까 여기 선 그은 거랑 여기 선 그은 거 있죠? 걔네가 만나는 지점. 거기가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무게중심을 찾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찾는 거지. 물론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물론 얘 크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문제에서 계산해서 찾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수치로 계산하는 거 우리가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대부분 대칭인 물체로 나올 거예요. 대칭이 나오면 가운데를 무게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됐어요? 자, 해서 무게중심은 이제 요런 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무게중심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물체인데, 요렇게 놔뒀을 때랑, 요렇게 놔뒀을 때, 옆으로 눕혀놨을 때랑 세워놨을 때, 이때 이제 복원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건데,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볼 건 뭐냐면,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때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거야. 그리고 이때 얘 무게중심은 여기에요. 그죠? 가운데니까. 요때 무게중심은 여기입니다. 그지? 자, 이때 얘를 회전을 시켰어.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힘을 줬더니 무게중심이 얘가 이만큼 회전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얘는 여기가 무게중심이지. 그럼 얘는 자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얘는 여기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지? 그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지. 근데 얘는 지금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밀었다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회전해 버리겠지. 넘어가 버리네? 그죠? 이해됐어? 그럼 이건 복원력이 아닌 거지. 이건 복원력이 작용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맞냐? 띵, 띵, 오, 잘못 그렸는데? 뭔가 이상했어. 얘를 회전시키면 저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했다.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울일까? 요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예를 들어서 같은 각도만큼 밀어 올렸을 때, 그지?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 버릴 거란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뭐 할 때 밑에 바닥면이 넓을수록, 그죠? 그리고 얘 아까 무게중심이 여기였지. 얘가 무게중심이 똑같은 물체지만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가 무게중심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요렇게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 요런 물체와 그 다음에 요런 물체와 그 다음에 요런 물체를 자 비교해 봤을 때, 그치? 자, 얘는 바닥면이 여기고 얘는 바닥면이 여기고 얘는 바닥면이 여기에요. 얘랑 이게 같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얘도 무게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얘는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 좀 더 아래쪽에 있겠지. 그죠?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안정성이 좋은 거야? 얘가 더 안정성이 좋겠죠. 그지? 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안정성이 좋겠어? 바닥면의 넓이는 똑같지만, 그지? 얘가 무게중심이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안정성이 좋은 거지. 이해됐나? 그치? 해서 요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자, 요런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올렸을 때 여기 같은 요 각도만큼 최대한, 이게 결국 어떻게 돼? 요게 요 무게중심이 요 회전축의 수직인 요 연장선하고 딱 맞았을 때 얘를 이렇게 잘 세우다 보면은 안 넘어가고 딱, 아이씨, 안 되네. 멈출 때 가끔 그런 달인들 나오잖아.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딱 맞춘 거야, 이거를. 그러면 돌림힘이 요 아래로 작용하니까 어느 쪽으로 회전을 안 하겠지. 그때까지의 최대 각도를 보면 이렇게 갈수록 각도가 더 커진다고. 그 기울인 각도를 봤을 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각도가 더 크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복원력이라고 한다. 자, 이런 이제 복원력이 작용하는 이제 15페이지에 있는 거. 자, 대표적인 경우로 그 오뚜기가 나와 있는데, 오뚜기가 나와 있는데, 오뚜기 얘기를 잠깐 보시면, 저 왼쪽 얘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지? 자. 오뚜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 뭐, 얘는 이제, 뭐, 오뚜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밑으로 갈수록 되게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치?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치? 그래서, 오뚜기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치? 거기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치? 그러면, 자,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갔으니까, 그지? 무게중심이 요렇게 갔겠지. 그지? 그러면 자, 여기 있을 때보다 무게중심이 올라간 거야, 위로. 알았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요 회전축의 수직인 요 선에 비해서, 자, 그럼 어떻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얘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지. 돌림힘이. 그죠? 그래서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뚜기를 막 이렇게 막 거의 눕혀놔도 다시 원래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위에하고 아래 무게 차이가 그만큼 큰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만큼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놔도 다시 올라온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원뿔 구조물이라든지 사다리차, 초고층 건물, 그 다음에 뭐 배의 복원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18페이지 한번 또 봅시다.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개념학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는 두 힘은 힘의 뭐를? 평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이 되는 것, 그걸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모두 갖춰졌을 때 이때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역학적 평형에다가 뭐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까지 갖춰지게 되면 우리가 안정된 평형, 안정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성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죠. 안정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아까 봤던 것처럼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낮게, 바닥면을 넓게 해야 되죠. 자, 물체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그걸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체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그림은, 자, 지뢰의 힘 F를 작용했을 때 무게가 W인 물체가 놓여있는 지뢰가 수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뭐야? 지금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야, 그때가. 알았죠? 자, 설명 옳은 것은 뭐냐? 자, F는, 자,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자, FA는 W 곱하기 B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F는 어떻게? A분의 B, W, 이렇게 들어가겠지? B분의 A가 아니라 틀렸죠? B가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같은 힘으로, 그럼 A가 이게 길어질수록 F는 작아질 테니까, 그죠? 같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겠지. 더 적은 힘으로. 그지? 자,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W에 의한 돌림 힘과 F에 의한 돌림 힘이 평형을, 지금 그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며.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은 균일한 직육면체의 막대의 한쪽 끝은 받침대로 받치고 다른 쪽은 손으로 받쳐서 막대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대요. 돌림 힘이 0이 됐다는 얘기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막대의 무게가 100N이고 길이는 4m이다. 괄호에 알맞은 건 뭐냐? 자, 이거 봅시다. 자, 앞에 지워요. 받침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4m고요. 얘가 100N짜리래요. 물체의 무게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내가 오른쪽에 손으로 여기 힘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힘을 얼마큼 줘야 되겠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겠지. 그죠? 그럼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그지? 돌림힘이 작용할 텐데, 그지? 자, 여기에 돌림힘이 어떻게 작용하지? 일단은, 지금 이 막대는 지금 내가 만약 손을 빼면, 여기 오른쪽으로 툭 떨어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지? 이렇게 작용할 거란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지? 얼마가? 100N이. 근데, 돌림힘은 힘 곱하기 8의 길이잖아. 힘은 100N이야. 8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8의 길이는 그때 무게중심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 이 전체 무게가 100N인데 아까 무게중심이 뭐라 그랬어? 이 전체 100N이 한 점에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요 가운데 여기가 되겠지. 얼마? 2m가 되겠지. 2m. 됐어요? 그럼 여기 얼마? 200Nm가 될 거고. 그럼 나는 여기서 힘을 나는 여기다 주는 거니까 이게 4m가 되겠지? 나는 여기 얼마? 아니지. 200이니까 50이지. 50N을 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 무게중심을 따져야 되는지 이해됐어요? 3번. 자, 다음 바닥에 놓여있는 물체의 안정성을 설명한 글이다. 그림과 같이 물체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연직선이 그죠? 바닥면을 벗어나면 중력에 의한 뭐가 작용해? 돌림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발생해서 물체가 넘어진다. 바닥면이 좁으면 물체가 안정적이지 못한다. 라는 거지. 4번.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힘의 평형이나 돌림힘의 평형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구조물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도 있어야 돼? 복원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2번. 힘을 가해서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죠. 이게 복원력이 큰 거니까. 틀렸죠?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 되어도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알자 힘이 0이 된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라고. 타워 크레인 작업할 때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모두 유지하면서 작업해야 된다. 그죠? 안 그러면 넘어가니까. 자, 어디? 3번? 그 돌멩이 나오는 거? 기억은 무게중심, 니은은 돌림힘. 자, 됐나요? 앉으시면 되고. 자, 과제는, 그 21페이지에 내신 만점 문제라고 있죠? 24페이지까지, 그치? 그걸 해봅시다. 그리고 그 대표 자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비법 있던데? 비법 특강? 그거하고 실력업 문제? 요건 다음 주에 쌤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알았지? 요게 조금 더 여기 내신 만점 문제 나온 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알았지? 하고, 아까 어디 갔어? 그 따로 프린트 하나 준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제로 하시면 되고. 알았지? 해서 하고, 그, 채점까지 해서 옵시다. 알았죠? 채점해서 오고, 다음 주에 지금 얘기했던 거 대표 자료 분석하고 요거까지 문제 풀고,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채점해서 틀린 거 중에 질문할 것만 뽑아서 질문 받아서 다음 주에 그 질문 같이 받을 테니까.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할 거 있나? 없나?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